안녕하십니까. 네, EPS 행정사에서 2차 과목인 행정 절차론을 강의하고 있는 박희준 강사입니다. 이번에 1차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요, 금년 10월 5일에 있을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 EPS 행정사에서 마련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4개월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격 시험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행정사 시험이요, 그렇게 공부할 양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정형화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시험에 맞춘 유사한 그 주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하면 여러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응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 절차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행정 절차론을 아직 1차 시험 공부만 하시느라고 별로 이제 2차 과목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셨을 텐데요. 개략적으로 이 과목을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어떤 방향,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행정 절차론 과목은요, 행정 절차에 관한 시험 과목이죠. 그럼 행정 절차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좁은 의미부터 말씀드릴게요. 좁은 의미. 자, 아래쪽입니다. 협의 행정 절차는 그 행정기관이 이제 국민에 대해서 종국적인 행정 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 과세 처분, 이런 것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죠. 또는 때로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영업 허가, 또 어떤 사업계획 승인, 이런 신청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행정기관이 거기에 이제 수락을 하는 그런 처분이 있죠. 어쨌거나 이러한 종국적인 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직접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요 아래쪽에 있는데요, 사전 통지.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할 때 느닷없이 오늘자로 갑자기 당신은 지금부터 2개월 영업정지입니다, 이렇게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줘요. 사전 통지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각종 신고 있죠? 네, 신고. 그리고 때로는 행정기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쪽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바라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확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국가가 국민 생활과 관련이 되는 법령을 미리 밝혀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돕는 입법 예고, 또는 이제 각종 정책에 관한 행정 예고 등등.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우리 사실은 행정절차법이라고 그 법령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 이렇게 말하고, 이걸 포함해서 행정강제권을 발동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법을 위반하는 국민들에게 행정벌을 부과하거나 그러죠. 벌금형 또는 이제 과태료, 이런 것도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에다가 행정심판 청구하는 절차, 이런 건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법원에다가 하는 건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에다가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시면 아직까지는 행정사가 소송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행정심판까지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많죠? 이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그 민원인들을 위해서 각종 서류 작성하고 제출 대행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우리 행정사들이 맡아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행정사건에 대해서 아직 낯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이제 기본 유형을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보면 각종 신청 사건이에요. 맨 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했다.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의 신청도 해보고, 그러면 그 행정청, 불허가 처분은 행정청 자체에게 하는 걸 우리가 이의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의 신청은 꼭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를 합니다. 행정심판도 임의적 절차에서 꼭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거쳐도 돼요. 물론 개별법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 행정심판, 하기 싫으면 막바로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합니다. 네. 이러한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유형 두 번째가, 국민이 법을 위반했어요. 이렇게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 이거죠. 식당 주인이. 그러면은, 어느 날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져요. 나한테.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 유형 세 번째를 제가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다가 뺐는데 제3자가 등장하는 사건들도 많아요. 제3자가 지금 여기는 한 사람밖에 없었죠. 이제 제3자 경쟁자 관계는 어떤 제3자들이 또 등장하는 조금 약간 복잡한 관계는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사 시험에서 그 행정 절차로는요, 총 100분 동안에 크게 보면 4문항. 그 중에 이제 한 문항이 배점이 가장 크긴 한데, 그걸 작게 또 2개 또는 3개의 작은 문항으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 자, 출제 범위는요, 총 8개의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행정 절차법이 가장 비중이 높긴 합니다. 그리고요, 다행스럽게 여러분은 1차 과목에서 행정법을 공부하셨죠? 이미 아주 낯선 법은 아닐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다 공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절차법에서 행정규제기본법까지 8개의 법률은 이미 대략적으로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데요. 이거는 처음 오실 거예요. 그죠?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2개 법률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매년. 네. 어쨌거나 이런 법률이 있다. 요거는 아실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0점짜리가 되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긴 사례가 주어지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빨리 읽고 행정청이 어떤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누구에게 했는지 이걸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도 얼핏 보면 이제 행정청이 있죠. 여기 관할 행정청은 되게 이제 식품위생법 사건은 구청장 또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갑에게 뭘 했죠? 자, 여기 시정명령을 고지했다. 이거죠. 시정명령이라는 게 이제 행정처분이에요. 시정명령을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절차적 하자가 반드시 나와요. 시정명령서,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문서를 보내지 않았어요.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구두로 말로 했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로 하면 안 되죠. 자,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 앞부분은 이제 여기 밑에 20점짜리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처분에 있어서의 어떤 형식이 중요한데, 형식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중심을 해가지고, 위법하다가 정답이죠. 이거 위법하다. 근데 왜 위법한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안지에다 써 나가는 겁니다. 20점짜리가 있고요. 요 아래 부분은 이제 여기 폐쇄명령, 요것도 이제 행정처분이에요. 이거는 폐쇄명령을 봐야 돼요. 영업소 폐쇄명령. 그런데 여기 뭔가 또 하자가 있습니다. 사실. 네, 청문이라는 걸 할 때는 10일 전까지 도달시켜야 되는데요. 이 사안을 보니까 5일 전까지 도달시켰네요. 네, 하자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뽑아내면 되고. 다만 이 청문일에 이 사람이 출석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명령을 위법하냐? 요 정답은 위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른바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는데 그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하자가 요 사안은 제가 보기에 이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을 이제 배우실 거고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여러분 1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논리, 법리를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죠?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다만 이제 논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답안지에 기재할 것이냐. 네. 이걸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점짜리로 준사례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쟁점이 간단해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청구자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네. 사립학교도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부분공개 제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그렇죠? 푸세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1차 과목은 좀 피상적으로 공부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러면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단순 설명형, 뭘 약술하시오, 뭐 설명하시오, 이건데, 질서 유만행위의 개념이 뭐다, 그리고 시간적 장소,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명형이 사실은 오히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잘 써야 되고, 뭐 쓸말이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백지답안 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까 조금 전에 앞에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설파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이제 쓸말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 시험이 점차적으로 시험 초기에는, 신설되고 나서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다 설명형 문제였는데 지금은 설명형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예측하건대 이게 시험이라는 건 자꾸 진화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설명형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론에서 사라질. 당장 금년일 수도 있고. 네. 금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른 시험들은 다 케이스 문제로 나오죠. 네.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금년까지는 설명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저하고 잘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11번의 시험이 있었고, 보세요. 행정절차법은 매해 출제가 되고 40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순서대로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약간 비중이 높긴 하고요. 이러한 식으로 분포는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것은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의 평균 배점 비율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렇다는 것이고요. 행정규제기구 기본법 같은 경우에 7점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금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출제가 된다면 이제 20점짜리로 등장합니다. 20점짜리.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도 출제가 된다면 20점짜리. 이제 11년 동안의 어떤 비율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법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아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아래쪽에 있는 법률들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출제될지는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단 행정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이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답안, 고득점 하기 위한 답안 작성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채점자가 짜증나면 안 된다는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래쪽에 이러한 내용을 좀 준비를 구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출제 의도를 명확히 이해해 작성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험은 다행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제 의도. 다만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바로 무엇을 물어본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그 다음에 글씨체 문제, 저도 명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이 내 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은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요, 혹시 스스로 글씨체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예쁜 글씨체를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세요.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채점자가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채점자는요, 글씨가 예쁘다고 해서 더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악필이라고 해서 점수를 감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모의고사 채점을 해보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요. 다 채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꼼꼼히 봐요, 일단. 답안지를 꼼꼼히 보긴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기본적인 예의가 뭐라고요?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또박또박 쓰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띄어쓰기 하셔야 되고요. 답안지가 빽빽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논술식 처음 아마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실 텐데, 한 두세 줄 쓴 다음에 한 줄 띄고, 또 두세 줄 쓰고 한 줄 띄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목차를 정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부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채점자가 소목차만 처음에 쭉 보면 답안 전체의 얼개를 알 수 있도록 하면, 그걸 성공하면 고득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소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제 과목 같은 경우는 사례집 중심을 할 거고요. 실제 시험에 이 문제가 등장했을 때 어떤 목차를 달아야 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꾸 보셔가지고 눈에 익히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사례형과 준사례형, 케이스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걸 이 시간에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걸 터득하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지고, 이 서론이라는 것은 이 주어진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자한테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논점을 나는 이렇게 파악했다라고 밝혀야 되고, 이 논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죠? 엉뚱한 내용을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논점과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쓰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행정 절차론 과목은요, 이 논점과 관련된 그 행정 절차의 내용을 일단,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케이스에서 과연 이 행정 절차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냐, 또는 아니냐, 뭐 이런 걸 판단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행정 절차법을 적용해야 된다. 즉,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경우라면, 과연 이 주어진 문제에서 등장하는 그 시장, 군수, 구청장, 행정청이 이 절차법에 따라가지고 절차를 이행한 거냐, 우리가 그걸 판단해 줘야 돼요. 아까 그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문제에서도 뭐 이상한 행위들을 했죠, 행정청이. 네, 그걸 찝어가지고, 야, 이거는 하자가 있게 행위를 한 거야. 이걸 밝혀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를 내신 분이 출제자가 물어본 대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딱 내리면 되고요. 모든 법학 논술식 시험은요, 이 결론을 내릴 때, 내가 법관이라면, 판사라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일관된 해결을 요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판결문 작성할 때 결론 부분에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죠? 형사재판인데, 당신은 징역 1년에서 징역 5년 사이로 처벌합니다. 이러지 않죠? 징역 몇 년 몇 개월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행정사건이니까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분명하게 해야지. 행정처분이 위법할 수도 있고 적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결론 부분도 명쾌하게 끝맺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설명령이에요. 설명령은 이제 문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형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행정청 입장에서 뭐 써야 될 문제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청을 상대로 막 다투어야 될 문제도 있고, 때로는 이제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어떤 기본 원칙을 이제 써봐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타 강사님들의 사례집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엄연히 논술식이기 때문에요. 앞부분이 있어야 돼요, 항상. 앞부분이.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의의나 서론 이런 목차를 달아가지고 이 출제 의도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의 내용은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점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제 뭐에 대해서 써라. 어떤 입법 예고를 써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입법 예고의 내용을 그냥 처음부터 막바로 들어가서 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별로 좋은 인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입법 예고의 어떤 의의 같은 거, 취지,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죠? 그런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논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대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어떤 절차를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누구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관련 행정기관이 있으면 그 내용도 써야 되죠. 다른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제출할 서류가 무엇이다. 처리기한, 처리방법. 이건 주로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같은 데는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목차들이 들어갑니다. 다 답안 작성 요령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수험 대체, 행정 절차론. 네. 이것도 제가 강조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률 과목을 다룬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달달달달 외워야 되냐? 나는 암기력이 부족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알았지? 다른 시험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암기할 것들이 있으면 이제 담아둬야 되는데, 머리에 담아두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행정 절차로는 행정 절차의 흐름을 이 응시자가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왜 그렇죠? 왜 이것이 과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행정사가 나중에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행정 절차의 모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 사건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소송까지 어느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하다못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지고 구청장한테 뭘 신고를 할 때
그러면 이게 내가 문서를 접수하는 단계부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절차, 순서 있죠. 네. 이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흐름, 영어까지 써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각 조문마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지? 예. 생각을 하시면서 의문을 품고 공부하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다르게 만들면 안 되나? 법조문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있지만은요, 이 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만들어지는 게 법입니다, 법. 예,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절차를 통해가지고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계속 다듬어집니다. 다듬으면서 최종 완성본을 이제 법률이 탄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절차법이 40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행정절차법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자잘한 법률들도 중요한 거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요건 제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요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 보시니까요. 저거 궁금하시면 딱 좀 정지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예, 행정절차법에서 나오는 행정절차론 전체에서 등장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무엇보다, 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률 용어가 이 답안지에서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예? 우리가 일상 용어로 거기다 쓰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한 전문적인 그 법률 용어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썼듯이요. 아무리 그 똑똑한 수험생일지라도요, 법조문 전체를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험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암기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평소 책을 읽으시고, 수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 그 다음에 중요한 어구.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놨다가 그걸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암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단어가 답안지에 기재가 되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말이죠. 여기 지금 체크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막 형광펜으로 그냥 막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회독 끝나고 2회독, 3회독 하는 단계 그때쯤 가면 아마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 정리가 될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야, 요 단어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이 되는 순간 그때 이제 강조색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거의 막판인데요, 여러분. 어쨌거나 아무튼 좋은 답안이 있고 나쁜 답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답안이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저희 학원에서도 이런 모의시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막상 이제 머릿속에는 이런 거 암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답안지에 이걸 현출을 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얼만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시험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교재는요, 기본서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기본서도 있지만, 지금 단기간에 여러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례집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교재로 삼았습니다. 제 사례집을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출제 가능한 주제들이 다 있어요. 빠짐없이 있어요. 제가 자부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절차론 사례집 중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제 책이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한번 제 책을 보실 일이 있으면 다른 책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오랫동안에 이 논술식 강의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논술식 답안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담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굴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제가 앞서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참신하고 그리고 독창적인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여기다가 담아놨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행정절차론에서 충분히 남들보다 차별성 있는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전과 유사한 문제 풀이를 해가지고 시험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서는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 필요하고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범적인 어떤 답안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책 안에 금년에 이제 출제 10월달 출제되는 문제는 이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빠짐없이 점검해서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 연습하시고 모의고사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제가 꼼꼼하게 첨삭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 항목은 빼셔야 합니다. 지금 누락한 항목이 이것이 있는데 이걸 추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뇌에 자극이 돼서 자기가 이제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제 몰랐던 것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점차 실력이 올라가고 그게 점수로 연결됩니다.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막연하게 나는 여러분이 이제 다 똑똑하시죠. 그래서 나는 그동안 뭐 시험도 많이 합격해 봤다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뭐 이것도 내가 4개월 동안 나름대로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있죠. 이미 이 길을 앞서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강사를 비롯해서 다른 책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합격하시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건데요. 어떻게 잘 제 뜻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꼭 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길게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